간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년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날씨는 추운데 아주 뭐 주식시장의 온도는 매우 뜨겁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시아권 전역입니다. 중국도 새해 첫날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오늘도 1% 중반에 상승을 했죠. 네, 오늘은 아시아 전체적으로 1%대 상승했는데요. 우리 저기 소개도 하고 하시죠.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센주입니다. 大家好，金玲，我是金玲。 야, 우리 끝날 때 내가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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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家好，我是金玲。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중국말 할 줄 알아요? 나 말고. 연초부터 이렇게 네. 네, 오늘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1%대 상승했는데요. 상해 종합 1.5%, 상승 심천 1.4%, 홍콩 항생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1.5%, 항생 테크 지수 1.74%. 네. 오늘 20분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냐면 오늘 중국 시황은 5분만 하고 나머지 15분은 CATL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구나. 네. 오늘 키워드는 5개. 골드만삭스, 보험주, 증권주, 동반 강세, 뇌 기계 인터페이스 계속해서 상승, 상업 우주 상승, 증감이 회의. 5개 키워드인데 5분이니까 1분씩밖에 하네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와 심천 성분 지수 지난 한 20년 동안 흐름인데요. 이게 초장기 흐름입니다. 초장기 흐름. 오늘 상해 종합 지수 4,083포인트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2015년 7월 1일 그 당시 4,053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하지만 2015년 6월 고점까지는 아직 머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한 달에 그때 몇백 포인트 오른 거야. 몇백 그래서 도 올랐다 떨어진 거야. 상해 종합 지수는 10년 내에 이제 10년치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심천 성분 지수 지난 20년 동안 흐름인데 오늘 14,022포인트인데 마찬가지로 10년 전 2015년 7월 1일 그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2015년 6월 고점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2007년에 저거는 진짜 완전 미쳤다 저거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잖아요. 아니 난 올라간 게 지금 완전히 미쳐 있잖아. 지금 저게 와, 저게 잡아. 왼쪽 밑에가 2,500인데 왼쪽 밑에가 2,500인데 저 꼭지가 19,600이니까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거야. 네. 그리고 대부분 이게 상해 종합 지수든 심천이든 10년 만에 그 지수 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 과거의 고점이랑 비교하는 그 성향이 강한데 근데 2007년도 그렇고 2015년 고점도 그렇고 지금이랑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은 기준으로 그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지난 20년 동안 지수가 8배 가까이 올랐어. 네. 8배 가까이 한 그렇게 2, 3년 됐어요? 2, 3년 동안 8배가 오르면 어떻게 와, 진짜 대단하다.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중국 증시 거래 대금이 2.57조 위안인데 오늘은 2.83조 위안.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사실 2조 위안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가구, 통신, 장비, 임업을 빼고는 대부분 90% 이상 업종은 다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큰 업종은 석유화학, 증권, 귀금속이 4%대, 그리고 항공, 우주, 국방, 발전설비, 보험, 화학원료, 정유, 천연가스, 인터넷, 반도체 2%대 상승했고, 근데 오늘 업종별로 어제 보험주가 또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보험주가 계속 급등하면서 증권주도 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 이게 중국 보험주의 특징이 중국 본토 증시랑 홍콩 증시에 거의 다 동시 상승돼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중국 본토 증시 중 보험 업종 지수고요. 네, 괜찮아요. 중국 증시 중 보험 업종은 4%대 상승했고 홍콩 증시 중 보험 업종은 3%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 업종이랑 증권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 중 증권 업종이 3%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든 홍콩이든 보험이랑 증권 업종이 동반 3에서 4%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의 재료보다는 연초부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속해서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더 많이 증시에 장기 투자 그리고 그렇게
증시가 계속 강세 분위기로 가면 증권주는 직접적으로 수혜받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늘 보험주랑 증권주. 세 번째는 네. 이게 중국 증시 중 증권 업종 지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증상이네, 하락하다가 증상. 네. 네. 증권상. 증권 상업이네. 네. 그죠? 최현상.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어제 중국 시황에서 말씀드린 거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미국, 중국 양쪽에 다 호재 또는 긍정적인 재료가 나와서 네. 1월 5일 어제 뇌 기계 인터페이스 테마 지수가 10% 급등했고요. 오늘은 4%대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가장 많이 급등한 게 사실 상업 우주잖아요. 네. 상업 우주가 오늘 5%대 급등했는데 11월 초부터 오늘까지 상업 우주 테마 지수가 무려 5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상업 우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어제부터는 뇌 기계 인터페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연초부터 두 개가 계속 같이 갈지 아니면 상업 우주는 조금씩 식어가고 뇌 기계로 자금이 이전될지 요거 네. 현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중국 와, 이분 저기 내가 보니까 네. 운동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딱 보니까 마른 게 아니고 조금 단련된 느낌 들어. 단단한. 네, 단단하니까 이거는 코어가 좀 있으신 분 같아. 네. 네. 그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정회의가 열렸으니까 그 후부터 12월 말부터 여러 정부 부처별로 회의를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증감위 주석 주재로 무슨 회의를 열었냐면 자본시장 재무 조작 종합처벌 및 예방 체계 관련 부처 간 업무 추진 좌담회. 근데 난 항상 느끼는 게 진짜 커 모든 게 다. 이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 결론은 사람이 많아서 모든 게 안 크면 안 된다. 아무래도 규모가 다른. 그러니까 시내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그리고 길 좁으면 사람들 막 아마 인도에서 터져 나가서 차도로 밀려 나갈 거야. 근데 인구 피크는 찍었어요. 어찌 되었건. 네. 근데 어제 이 회의 주제는 증감위 주석이지만 우측 하단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잖아요. 네. 이게 이 지금 증감위 주석이 2024년 2월에 새로 취임한 겁니다. 네네.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증권 시장 관련해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 근데 이분이 2024년 2월에 취임하고 나서 5개월 후에 발표한 게 자본시장 재무 조작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한다. 그런 정책을 2024년 7월 5일에 처음 발표했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2025년 한 1년 반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어떤 성과, 얼마 대주주 몇 명 처벌하고 어떤 행정 처벌 얼마 하고 법적 처벌 네. 얼마 하고 또 뭐 감옥에 뭐 여러 가지 그거를 리뷰하고 지난 1년 반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자본시장에 상장한 상장사들이 재무 조작이라든지 또는 그 중에 대주주라든지 뭐 전략적 투자자도 무슨 그런 위법 행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격히 하겠다.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자가 최고인민법원 책임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사법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국자위,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거의 관련 부서 책임자 다 참석해요. 그래서 이 증감위 주석이 뭐 재무 조작이나 분식이나 이쪽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하는 의지는 강하다. 그래서 근데 이게 개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작을 안 해도 막 가격 변동성은 무척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 작년 말까지 재무 조작 관련 159건을 법적 처벌했고 그리고 행정 처벌은 111건 그리고 총 처벌 금액이 81억 위안 그리고 그 중에 43건은 대주주나 실질 그 지배자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키워드는 다르지만 어제랑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장선이 계속해서 유지된 느낌. 그래서 어제 이어서 뭐 보험주, 증권주, 뇌기계 인터페이스, 상업우주, 증감위 이런 회의. 그래서 연초 분위기, 출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매우 뜨겁습니다. 진짜 중국 주식시장은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일본 주식회사였는데 중국 주식회사 느낌이 좀 들어. 그리고 3월 첫 주에도 전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지 어제 기관들의 의견을 보니까 연초 출발 분위기는 좋지만 이게 전인대까지 아직 2달 남았잖아요. 이게
출발만 좋고 좀 잠잠해질지 아니면 지금 연초부터 전인대 직전 한 2월 중하순까지 계속 좋아질지 100%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현지에서도 좀 하루하루 장세를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네. 뭐 다 기관에서 올해는 정답이다 좋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CATL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죠? 이 기업은. 네, 그나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 중에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빅테크 소위 말하는 BAT 그 네. 애들 빼고는 아마 최근에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게 네. 아니겠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CATL 개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CATL이 포함된 ETF를 보유하고 계신 네. 분 많고 그리고 CATL의 그 매출 구성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배터리 70%, ESS 16%, 배터리 회수 재활용 8%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수도 8%나 되네. 8%가 돼요. 그리고 ESS는 5년 전만까지만 해도 1%밖에 안 되는데 5년 만에 16%로 확대됐고요. 회수 재활용도 3, 4년까지만 해도 거의 안 잡힐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배터리 70, ESS 16, 재활용 회수 8%. 네.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은 요 주로 배터리로 계속해서 고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확장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중장기 쪽으로 또 제2의 성장 곡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 CATL 정유준 회장 창업자 이름이 정유준 회장이 작년 말에 강연에서 이런 힌트를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사천성에서 매년 11월에 세계 배터리 포럼이라고 매년 열립니다. 네네. 그럼 그 포럼에서 각 배터리 대기업들의 총수가 어떤 연설을 하면 거기에서 네. 미래의 어떤 방향성 어디로 가냐 그거를 캐치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간 관계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요 정의준 회장이 11월에 한 그 성장 분야 모색과 관련된 그 연설에서 요약하면 1, 2, 3, 4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2번 제가 핑크색으로 칠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CATL이라고 하면 물론 뭐 선박용 배터리도 있고 뭐 건설 기계 뭐 트럭이나 그것도 있지만 대체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부터 앞으로는 5년에서 10년 동안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계속 유지하지만 이제 전기 사회 네. 이정주 회장 전기 사회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 풀 원문을 보고 간단히 요약하자면 육해공 네. 육은 지금까지 전기차 위주로 했고 해는 바다, 공은 하늘,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배터리 쓸 수 있는 데는 빈틈없이 다 들어간다. 아니 이제 그 석유 그 문명에서부터 네. 원래 전기 문명이 있었지만 네. 공존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완연한 전기 문명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 네. 시작이 됐어요. 전기차 등장과 함께. 그리고 중국은 네. 또 작년 기준으로 신차 판매 중에 50% 이상이 이미 전기차고 그러면은 뭐 1,200만 대 정도 이상이 전기차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100대 중에 50몇 아니다. 대. 1,700만 대. 네. 그리고 올해는 월마다 다른데 11월에 59%까지 가고 하지만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 아직은 50% 후반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정희준 회장이 이 연설에서 제시한 앞으로 육해공 네. 풀 분야로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거를 육해공으로 육해공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이런 물론 식으로 시간 쓰여지네. 관계로 요약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요 6으로 썼는데 뭐 뻔하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버스, 그리고 트럭이나 뭐 상용차, 그리고 밑에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우측 하단은 또 배터리 회수. 그래서 이 기존의 주요 사업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세. 이제는 고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세. 그리고 지금 2025년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으로 CATL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한 37에서 38%예요. 네. 작년 연간 기준으로 한 38%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지의 의견을 좀 취합해 보면 2026년, 27년까지는 이 38%가 잘하면 40%까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2028년부터 30년까지는 40%에서 조금 떨어져서 30% 후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주로 중국 국내 7대 생산 기지랑 유럽에는 헝가리랑 스페인 그리고 북미에는 또 포드랑 이제 협력한다. 여기 이제 기지들 나와 있는 네. 거죠? 그 여기는 그 미국은 아직 안 포함돼요. 그래서 중국 국내랑 유럽이랑 또 동남아도 있고 올해랑 내년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 네. 생산 능력을 조금씩 확장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CATL은 작년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그 단독으로 길가에 배터리 교체 조그만 집 같은 그런 사업을 2024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네. 중국 현지 길리 자동차나 장성 자동차랑 협력해서 이제부터 쫙 깔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래서 2026년, 27년에는 성장 매출액이나 뭐 순이익 성장성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시장 점유율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국내에서 CATL 시장 점유율은 한 작년 기준으로 43%고요. 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 한 30%고 그래서 중국이랑 해외 시장 합산 전체 글로벌에서는 한 3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 40% 찍고 중장기적으로 30년까지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1월부터 11월 기준으로 중국 국내 배터리 업체 1등부터 5등까지 그래서 CATL 그다음에 BYD, CALB 그다음에 국한 하이테크, 이브 에너지 네. 그 2위부터 5위까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현지 기존의 CATL 배터리를 많이 쓰는 자동차 업체가 또 그 2위부터 5위까지 업체랑 협력해서 또 CATL 고객을 빼앗아가는 2위부터 5위까지 피터지가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 또 기존의 CATL 고객 중에 일부가 유실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브 에너지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지만 다른 이름 될 만한 배터리 업체들은 다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사실 CATL이 꼭 선점한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 CATL이 그 시장 점유율이 좀 희석화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배터리 뭐 생산 과잉 근데 만약 CATL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업체들도 계속해서 생산 능력 확장하면 2028년이 되면 좀 글로벌 생산 과잉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작년 12월 28일에 CATL이 드디어 올해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그 리튬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이 싸지는 네, 거고. 가격도 네, 싸지고 안전해질 성능도 거고 다양해지고 네. 또 리튬은 해외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트륨은 뭐 염호나 바다에 많으니까 네. 그 원자재 광물에 대한 그 의존도가 사실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대규모 응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는 중국 현지 코멘트로는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행해서 간다. 아마 저 어떤 덴서티라고 부르는 어떤 응축력 네. 그거는 아마 리튬을 따라가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능을 네. 비교해 보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응용 분야도 좀 다르고요. 조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또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그게 커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몇 개월 후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실제로 얼마 생산하고 얼마 파는지 그거를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은 이렇고요. 해는 원래 CATL은 전기 선박에 들어가는 배터리 위주로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신사업으로 지금 뭘 시작했냐면 작년 12월 초에 선박 항구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이라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CATL이 2022년 11월에 이미 2022년 11월에 어떤 자회사를 설립했냐면 CATL 전기 선박 테크놀로지 이런 자회사를 설립해서 중국 현지의 선박사랑 협력해서 단순히 과거의 선박용 배터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선박사랑 같이 이 종합 솔루션을 같이 처음 단계부터 같이 선박을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배를 자기네가 만들었다고요? 그 중국 현지 선박사랑 같이 만듭니다. 근데 주로는 배터리지만 이 선박, 항구,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이 뭐냐면 선박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그 패키지처럼 공급하고 항구는 이 전기 선박이니까 항구에 정박할 때 배터리를 뭐 충전하거나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항구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서비스, 배터리 은행 이런 명칭을 쓰는데요. 저거 교체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지금 이미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비용, 가장 효율성 있게 선박 항구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AI 그 기술까지 들어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박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리고 배터리 안정성이나 안전성을 더 향상시키고 주행거리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이 될수록 클라우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박 항구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 그리고 이게 중국의 세계 회사랑 협력하고 있는데요. 조선사 하나 있고 그 인프라 건설사가 하나 있고 또 전력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솔루션은 중국 국내에도 그 내륙 하천이 많잖아요. 이미 내륙 하천에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성공 사례로는 12월 29일에 중국 현지 선박사랑 같이 연구 개발한 5척의 순수 전기 선박의 5척이 진수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진수식은 일단 시작은 좋고, 네, 올해부터 앞으로 2, 3년 내로 50척의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기 선박 배터리뿐만 아니라 종합 솔루션 이렇게 협력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예를 들어서 북경시에서 항저우시까지 그 경항운하라고 있어요. 중국 내륙 하천에서 주로 운항하고 있는데 3년 내로 2026, 27, 28년까지 그 대외 원항까지도 이 선박 전기 선박을 투입하겠다. 이게 새로운 사업. 그리고 공을 보시면 이게 이 화면 중에 영문으로 회사 이름이 하나 보이는데요. Autoflight. 이 회사는 비상장사인데 CATL이 이 회사는 2019년에 설립된 그 플라잉카, 그 EVTOL 플라잉카 전문 업체인데 CATL이 이 회사랑 2024년에 그 전략적 파트너로 대주주로 들어가서 전략적 협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CATL이 이 오토플라이트라는 회사랑 협력해서 이 그림에 나오는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그 플라잉카가 있고 바다에 제로 탄소 수상 공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CATL이랑 그 아까 그 오토플라이트라는 회사가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요 상품의 이름이 해공 일체화 저공 경제 솔루션인데, 즉 제로 탄소 수상 공항에다가 전기 수직 착륙기죠. 플라잉카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요 서비스, 요 제품의 응용 분야는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 또는 석유 뭐 플랜트 거기 또는 해상 응급 구조 또는 뭐 해상과 관련한 어떤 종사자 그리고 문화 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다 보통 우리가 그 도심 비행체로 보통 하는데 그거가 아니고 이게 도심에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잉카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제공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신사업으로 바다의 수상 공항 플러스 플라잉카로 패키지로 같이 아까 그 오토플라이트라는 회사랑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CATL을 분석하거나 뭐 언급할 때는 항상 전기차용 배터리. 근데 지금은 아직 신사업이 육해공 중에 해랑 공이지만 앞으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또 몇 년 후면 이게 또 어떤 메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출발? 그리고 끝으로 CATL 주가 흐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CATL이 심천과 홍콩 동시 상장인데 요거는 심천 종목인데요. 작년 1월부터 오늘 장 마감 전까지인데 마찬가지로 10월 국경절 이후부터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근데 다른 테크주가 국경절 이후의 하락세에 비해서는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ATL 홍콩 종목은 아까 심천 종목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10월 국경절부터 지금. 근데 또 최근 몇 거래일 보면 또 강세 조짐이 있고요. 그래서 CATL은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쭉 급등하고 국경절 이후에 조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근데 지금 실적도 성장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시장 점유율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신사업이 아직은 매출 종에는 안 잡히지만 어떤 새로운 제2의 성장 곡선으로 정의준 회장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언한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한국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 네. 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 이제 미국에서 저 보조금도 없애고 해가지고 보조금 시장인데 네. 예, 좀 계속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에 물어보니까 가동률이 만만치 않아요. 네. 네. 자 이제 인사할 때 이제 우리 중국 방송답게 중국어로 再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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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再见.